네. 거름도 별로 않고. 강수가 생강 뿌리에 붙어 있는데요. 옛날 어른들부터 이제 물고기 지지는데 주로 많이 넣어서 하면은 향도 좋고 냄새도 것이 잡내도 감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우리 토종생강 보존협회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 이거 다 만들어 주셨고요. 내일 또 소중한 경험을 우리한테 드릴 겁니다. 매운탕이 왜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틀어진 게 원래 마을에 관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관해서 하면은 우리 회장님이 마을 잔치도 열어주기로 했는데 마을에 관해 숙박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가락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가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사 질 때 얘들이 지금 뭔가 밥을 맞춰서 그 두레가 나잖아요. 두레는 어떤 마을 공동체가 공동의 일을 하면서 뭔가 그 마을의 수익으로 이렇게 공동의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누구는 일하고 뺀들고 된다고 하거든요. 또 누구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이 두레가 났을 때 농악이 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일의 능률을 보면 3배 이상이 차이 난다고 합니다. 똑같이 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5명은 농악을 칩니다. 그럼 15명만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똑같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20명이 농악 안 치고 이러는 게 빠르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참 우리 선조들이 참 현명을 하고 볼까? 양쪽 끝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요. 그리고 일을 가장 못하는 사람한테 가운데에 또 세우거든요. 그러면 자 똑같이 김을 메고 갑니다. 박을 풍물을 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맞춰서 가다 보면 자 일을 못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가죠. 양 옆에는 벼루라고 오더라고요. 벼루라는 의미는 일을 잘하는 사람, 상머슴. 그래서 그분들을 나중에 이제 일 잘했다고 막 무등도 태우고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장원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을 많이 부려먹으려고 사실 이렇게 만든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쭉 일을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원형이 그려지게 돼요. 자, 원형이 그려지면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농악 가락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 그 마지막에는 막 후엄스나 다 함께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이제 막 빠른 가락 치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요. 일도 뭐 땅 따당 거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것이 힘든 일도 놀이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농촌의 이렇게 문화를 좀 봤고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옛날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아졌고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농사 직설 저 이제 들었는데요. 저희 마을에 큰 언덕 위에 이렇게 저희 마을을 둘러싼 지금은 이제 많이 완전히 이제 경지 정리하면서 없어졌는데 마을을 이렇게 둘러싸고 큰 언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 위에 큰 고목이
제가 있을 때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벼락 맞아 죽고 아름드리예요.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둘러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몇 년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었고 또 빨래터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있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라고요. 빨래터는 물가 옆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고인돌 성혈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정리하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포크를 푹 파다가 한쪽에다 이제 묻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도를, 이것도 한번 보여주는데, 네. 이게 현재 이제 망경강 흐르는 강물이거든요. 이건 좀 산이에요. 이쪽도 쭉 산. 여기서부터 평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저 큰 둥그나무 있다고 하는 데는, 정자나무죠. 느티나무. 지금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다 논밭이에요. 여기는 또 산이고, 첫 평야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400년,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최소한 우리 마을이 500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옛날 보면 강에 온갖 지금 색감들이 지금 다 흘러갔던 자국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석이 있어가지고, 이 기록을 봤는데, 물길을 3개를 이렇게 틀어 막았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대간선 수로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혹시 대간선 수로가 한 60km 정도 이렇게 군산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옥구절 수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야를 적시고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지금은 이제 저 상류 쪽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제 때, 제가 이 지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 언제, 대간선수가 생겼고, 그 전에 물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을에 가서, 마을 앞에 있는 이 물길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물길도 없어지고, 제가 이 지도는 1914년도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1914년도 일제 때 처음 토지수사 할 때 정밀 지도예요. 그것을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나를 봐가지고 여기가 처음에 이렇게 지도를 만들 때 이렇게 욕심까지가 없었어요. 다만 이 구역이 궁금해서 멸사무소 찾아가서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때 당시 어떤 지형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한 구역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도면이거든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붙였죠. 쭉 오래 붙이다 보니까 여기만 또 알아보니까 다른 게 또 궁금한 거예요. 얘는 또 어디로 올라갈까? 근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봉동 읍인데 3리까지 가더라고요. 거의 한 키로수로 한 20km 정도. 지금 이 부분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농사 직설 속에서 과연 옛날에는 하천변에 토지를 어떻게 개답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이 부분들, 어찌 보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근접거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의 역사를 알고 싶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요. 옛날에도, 저희가 이제 지금은 포크레인이 있고, 중장비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변하는데, 옛날에도 저희가 이제 100년 사이에 보면 어마어마한 또 이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중장비가 없을 때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방이 쌓였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곳곳에서,
아까 천을 막고 또 논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무수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최근 지도가 아닌 거죠. 1914년도 이 안에 그때 당시에 그 개인의 소유주 명단까지 다 들어있어요. 조그마한 게. 번지수도 싹 들어있고. 이게 거의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그걸 회장님 찾습니다. 색칠이다 보니까 3달 동안 아들하고 둘이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걸. 네. 그래서 저희가 이 3개의 물길도 다 찾아내고, 하여튼간, 이런 과정을 통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파랗게 칠해진 것은 다 논이에요. 이 사이사이에, 강물이 흐르고, 습지, 논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노란색은 밭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데가 생강 주산지예요, 이게. 이게 충적토가, 이게 이 지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사실 처음에는 물길이 궁금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 속에서 어떻게 생강이, 주산지가 어디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밭 밑으로 이 하천에 흐르는 강물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밭을 한 2m만 파면 그 안에도 물길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건들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생강은 자연 배수가 잘 돼야 하거든요. 그냥 흘러내리는 것은 이제 경사 때문에 흘러내리는 건데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뭐랄까요, 이 지하수까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설명하면서 이 영상 보시고 설명하면서 이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지도네요. 60대 박수 한번. 우리 아들하고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우리 전통 말만 저희가 사실 생강토리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했고 제가 이제 67년생인데요. 이 농법이 6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농약이라든지 아까 화학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 이렇게 되면서 10년 사이로 이게 70년대 초 10년 안에 생강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지어왔던 생강동사가 절단이 나버려요. 더 이상 생강 심으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어른들한테 이제 이번에 이제 생강으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업유산 지정 이렇게 신청을 좀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 2년 동안 이 내용을 좀 몰랐었어요. 그래서 박사님들이나 녹취를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생강부 같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조경과가 많더라고요, 조경과.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 경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땀으로 보여지는 것은 별로 안 쳐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3수, 4수까지 했어요. 결국은 이제 등재를 시켰는데, 재수하면서 이런 농법이 있었다는 거,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어른들 이야기를 이제 구술 책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생강 농업을 제대로 어떻게 했고, 당시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이 수백 년 동안 지어왔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은 이제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 생강한테는 이제 치명적인 거예요.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연작 피해라고 하는데 예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소출이 떨어지기는 한대요. 소출. 연작을 해도 소출은 떨어지지 지금같이 죽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기왕이면 2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줬지만 굳이 뭐 그것도 필요 없으면 뭐 1년 계속 이렇게 연작도 해오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뭔가 지금 60년 동안 화학적 방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막 약주 그랬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세계
설계, 뭐, FAU만 하는데요. 거기서도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통공법 속에서 원인을 좀 밝혀내고자 사실 시작했던 것이 뭐 시작 단계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했을 때 한 30년, 40년 평생을 농사지어 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말렸어요. 야, 내가 또 접으니까 생강싹이 처음에 딱 올라오면 거센이라는 놈이 와서 싹 끊어먹고 나면 진짜 생강맛 다 조져버린다. 그냥 종강가루에 놔뛰게 놔줘라. 평소에 생강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또 어른들이 보면, 거세미 같은 게 보면 옛날에 그 생강불 덮고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그때는 없었다고 하니까 한번 져보자 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해 어른들의 증언과 고생을 거쳐 시도했던 전통 방식의 생강 재배가 각종 병충해를 이겨내고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저럴 것이 이제. 이번에는 보다 큰 면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대규모로 전통 방식의 생강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전통 생강 농법도 도시적인 병충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옛날 천년 동안 이어온 이 공동지역 생강 농사를 전통 농사로 보관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벌써부터 이 수확한 날이 기대되고 그래요. 너무 싫어요. 아마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서로 되게 행복한 일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완주지역 전통 생강 농법만의 독특한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밭을만 분함이 보리씨를 뿌리는 일명 보리남자 농법입니다. 고랑에 보리씨를 뿌려 싹을 틔운 뒤 넓은 이남에 생강을 심으면 생강대와 알이 굵고 튼실해져 평지의 생강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밭을 갈고 어느덧 보리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네요. 이젠 이랑의 시생강을 심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김밀기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천천히 해봐, 천천히. 선생님 저희 전문을 찍어야지 말을 너무 하고요. 김밀기 작업이 끝나고 보리싹이 무성해지면 시생강을 심어야 하는데요. 이 시생강을 심을 때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강을 심는 방법인데 그렇게 심어야 생강이 자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요. 시작거리. 생강을 심고 나서 보릿고기가 많이 자라자 다양한 곤충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전통 생강 농법의 영향 때문일까요? 저 안 뿌리나? 뭐죠? 있어 보이지. 지금까진 수월했다면 힘든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생강싹이 올라오기 전에 생강풀을 덮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강풀은 청나무 어린 잎을 말합니다. 이 잎을 덮어야 잡초 발생률도 적어지고 토양 미생물이 분성해 병충해를 이겨낼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다칠 수도 있으니 중간에 쉬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점심시간을 가지며 꿀맛 같은 휴식을 보냅니다.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요. 아이고, 생각을 아주 생각님들 하네요. 고맙습니다. 시원합니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 있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쉬었으면 다시 일을 해야죠. 오늘도 막바지 작업을 하며 생각마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덮어준 생강풀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좋은 양분을 먹을 수 있고요. 지금은 본인의 다양한 원료들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수줍게 인사를 거야.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언제나 네 이제 오늘도 생강 감사로 막바지를 향하고 있네요. 볏짚 대신 전통 방식으로 키운 보리떼를 생강 위에 덮어주면 끝.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역시 여기 스토어나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은 중수나 다양한 아니면 지수가 나오면 그래도 이제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깜짝 놀라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나의 실수? 그럴까? 언제나 내 옆에서 웃어줘. 그때는 다행이야. 시간이 후에 어느덧 생강을 수확할 시기인 상당히 변화였는데요. 설리를 맞고 나서 캐는 게 전설이니 만큼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이거 수익생각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토종 생각하면 작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크면은 수익생각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수익생각 아닙니다.
50년 만에 소리가 두 번이 나가지고 10월달에 이게 소리 나면서 그래요. 근데 생강은 원래 상당 이후에 키우는 거라서 이제 소리가 뒤에 키우는 건데 저는 이렇게 부채살 처음에 생각 농가지금 부채살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농가 지원하는 게 부채살처럼 생각이 숨었어요. 너무 공동이라는 곳이 햇볕과 물과 바람이 너무 좋아서 아주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역시 생각보다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가장 힘들었나요? 네, 생각보다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포인트는 이게 그 망도 때라 우리나라 소화 망도 사실 가장 뜨겁잖아요. 태양이 그때 뜨거운 태양하고 이게 생각보다 포인트를 또 큽니다. 그 생각을 심고 생각이 그거를 만들어줘야기 때문에 생각에 보리를 심고 또 보리를 수확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보리를 먹고 또 그 보리대로 생각을 그거를 만들어주고 뭔가 미생물들은 그 생각풀은 신가나무 떴달라면 우리가 첨단교를 덮어줌으로써 무력한 균들을 다 불러놓아서 온갖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좋은 가능성까지 생각해가면서 농사를 정말 짓고 천년 동안 생각을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농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실험하기 위해서 했는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귀한 생각입니다. 생명을 고객형이라는 생명을 심어왔는데 이 생명은 정말 우리 전부터 생명풀에서 버릴 때 그래서 없고 풀을 5번 했나 8번 했나? 5번이나 빼고 정말 열심히 농사지은 생각인데 그 미리미리 그 주문 받은 사람들을 보내주려고 미리 캐고 있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저기 당초 처음에 겁을 좀 많이 먹어서 하도 겁을 줘서 주변에서 그래서 너 풀 다 어떻게 내려고 하냐고 그래서 옆에가 이제 금산이잖아요. 금산 인삼인데 거기서 이제 풀을 주면 한 번이라도 덜 내볼까 첫 해에 이제 해서 아까 그 사이즈에 3종 이렇게 피복만이 있더라고요. 그 생강을 심기 전에 풀을 한 번에 들매를 볼까 해서 이제 그걸 깔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보낼 때 있죠. 처음에 이제, 사실 홀터를 훑었거든요. 빨리 덮으라고 해서.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3대가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본 거예요. 저희 아들, 어머니까지 해서 어머니는 이제, 깔판 갖다 놓고 홀터를 막 이제 했는데 잔머리를 좀 굴렸죠. 야, 보리가 올라오고 하면 그 씨 떨어지면 이제 보리가 바라비면 또 이제 풀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목을 쳐버리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측이 우리가 목을 막 싹 쳐버렸어요. 지금 두 번째 목을 친 모습이거든요. 근데 치는 것은 안 나왔는데 목을 쳤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얘가 늦게 올라오는 보리목이 또 있어요. 작게. 보리는 달려요. 대신 보리가 대가 이제 가늘어진 게 아니라 갈대같이 퉁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같이 공동농사 졌던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하면 보리 때 뽑았던 일. 뽑아지질 않더라고, 사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야, 그러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옛날에는 그 고라니 심었던 보리를 목만 이렇게 한 반토막 졌죠. 그 보리목이 한 이 정도 되면 그 밑으로 한 30, 20이나
그걸 일일이 옛날에 구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얽히설키 크게 만든 이걸 구럭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불렀는데 이걸 이제 구럭에다가 놓고 아까 보리목을 이 광주리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부수니까 그거 사실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근데 보리때 뽑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완전히 보리가 익고 나서 목만 딱 수확해가지고 보리때 뽑으니까요. 이걸 뭐, 안 뽑아도 돼요. 그냥 쑥 밀으면 보리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사겨가지고 밑에 덮을 때 좀 두면 그냥 거저 덮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처음에 혹시 저 같은 일이 있으면 전통 어떤 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잔머리보다 옛날 사람이 얼마나 또 영특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엄청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머리를 겁나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방식으로 직접 해보고 개선하는 게 좋지 미리 이렇게 머리 쓰면 오히려 생고생을 수십 배 더 하더라.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그 지금 보면 전통 물법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옛날에 이제 신문 일제 때 나왔던 신문 기사가 있어요. 생강 재배법이라고 해서 나온 기사가 있고 한데 사실 어른들 증언이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그 똑같은 종강을 꺾는데도 이 마디마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보통 몇 그램 보통 잡아서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현장 실습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끊는 마디도 처음에 이렇게 생강 싹이 나서 올라오는 이게 처음에 생긴 구죠. 이 하나의 구가 이게 점차 벌려나가는데 처음에 생긴 구는 우리는 보통 약이 작다고 하잖아요. 작아도 상관없지만 늦게 생긴 구일수록 커야 똑같이 이렇게 골고루 똑같은 크기로 올라온다는 거.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남자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올해가 4년 차거든요. 저희가 해결을 못했던 것이 있어요. 왜냐면 발화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관에 같은 경우는 생강을 이렇게 파종을 하고 바로 이렇게 풀이 나지 말라고 약도 막 주고 제초제도 막 주고 안 나는 약도 주고 그 다음에 집을 덮거든요. 근데 옛날 독법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하고 그 사이에 있잖아요. 물론 그늘이 되지만 맹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수분이 빨리 이렇게 아무리 그늘이라도 증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강 파종을 4월 말에서 5월 초인데 생강포를 덮는 시기는 한 보름 정도에 피복식이 이렇게 공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분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강은 보통 마르면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두 달 전인가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봤을 때 막 뒤로 가면서 막 이렇게 심잖아요. 아까 사진 보도에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했거든요. 거의 관행론 못지않게 수확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죽은 밭은 다 죽고, 또 남아있는 밭은 또 대풍이 들어올 영향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싹이 안 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너무 가물다 보니까 거의 한 발화율이 30%밖에 안 됐고, 근데 이제 작년 겨울에 한 2달 정도 전인데요. 이제 아주머니들 인터뷰 해다가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심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 지그재그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호미를 이렇게 파서 종각 놓고 밟고, 심은 잘 덮고, 그래서 지그재그 똑같이 가잖아요. 한 자리 놓고 심고 받고 다음 자리 파고 또 이렇게 전진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 파동할 때 아무나 안 시켰다고 그래요. 우리 첫째들 가서 막 뭘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니 두 번째 막 대성공을 거뒀던 것은 그의 비가 잘 왔거든요. 봄철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 뭐, 어떻게 절개를 하는지 이제 이것은 이제 쭉 봤을 거고요. 저희가 정말 놀랬던 것은, 그 생각풀이 과거에는 이제 참풀이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 칠 때도 왜 이양법이 이렇게 보급됐을 때도 보통 이렇게 조그마한 면적에 못자리를 이렇게 부어놓잖아요. 자, 그럼 옛날에는 참 비료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상답이 퇴비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딥니까? 산하고 낀 데가 가장 퇴비에도 좋잖아요. 물과 산이 이렇게 같이 맞닿는 지역, 물벌점 없이 산에 가서 쉽게 이렇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상답이었어요. 가장 비쌌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파랗게 보이지만 여기는 사양토라 물 좀 이렇게 웬만한 물에서는 물이 안 찹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풍부한 물이었던 이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에요, 사실. 먼 데서 이렇게 와야 되고 물도 많이 먹어요. 배수가 얇으니까. 이게 풍부한 물이 이렇게 수원하면서 이 평야지대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 500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네가 500년 됐는지 400년 됐는지 누구도 얘기해준 사람도 없고 또 저기 전주푸에 한겨울 내리다 보니까 기록에도 안 나와요. 생각 관련해서만 나와 있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한편은 부럽더라고요. 지형이 안 변하는데. 아까 농사직설이라든지 내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개답하는 과정들 지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논밭이 개간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발전해서 큰 수로가 또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만들고 세 개를 동시에 하나 하면서 이 대간수 수로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일본 애들이 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일본의 어떤 선진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 사실 그거 찾아내려고 시작했던 지도고요. 하여튼 이렇게 말이 샜는데 저희 정착을 보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벌이가 덜 먹더라.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 아까 고랑도 적게 내고 모든 것들이 아까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없었던 병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고랑과 이랑을 이렇게 좁게 내는 것도 그 병이 있을 때 하루에 막 10cm씩 막 전염병 같이 막 번져나가요. 쉽게 차단할 수 있게 지금 보면 막 생각고기 둔덕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때는 지그재그 없기 때문에 탁 이렇게 파내기만 하면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야 과학적인 거였다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이놈이 첫싹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때 첫싹이 올라올 때 거름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첫싹이 올라올 때. 아까 생각보는 옛날에 지금의 질소비료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까맣게 우러나잖아요. 아까 오란도에 있을 때 이상하게 이렇게 갔는데, 옛날에 아까 농사직설에서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상도에 청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생강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틀리죠. 저희는 이제 생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생강풀이라고 그러고, 경상도나 이런 데는 참풀. 그때 이제 푸을 치고 막 놀았다고 그래요. 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하자. 그렇지 않으면 서도 너무나도 가서 먼저 해와버리면 아주 풀이 자라기 전에 미리 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속, 그래서 행사를 한번 크게 오고 그때부터 이제 참풀 시작한다고 막 놀았던 이런 기록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전통도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질소 송조성 비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이 생각을 심고 아까 생각을 덮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비도 맞고 그늘에서 이제 숙성이 돼서 한 6월 초순경에 그때 보통 비가 와요. 그 비를 받고 촉촉하게 이제 그 청량을 갖다 그 영양액이 빠져서 그냥 쭉 올라오는 거죠. 그때 얼마나 굳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용사가 좌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름지보다 보니까 생각 알도 굳게 들고 튼실하게 자랐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배수 관계도 그렇고요. 생각이 이렇게 배수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죽게 돼요. 아까 그 병이라고 했죠. 근데 과거에도 그런 병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남용을 했던 거예요. 아까 비료, 농약, 그리고 아까 저기 생태 다양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안에 아까 생강풀하고 거기 사이에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엄청난 딱정벌레라든지 온갖 벌레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토양으로 가잖아요. 굳이 칼슘제를 주지 않아도 굉장히 튼튼해요. 요즘은 일부러 칼슘제 줍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얘들이 이걸 흡수하겠어요. 오히려 그 자연 생태 속에서 자연이 이루어지는 저희가 설문관찰을 계속 해봐요. 근데 칼슘 함량이 떨어지질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 제가 사실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전통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얻고 또 이렇게 그 현대 농업 속에서 어쩌면 전공을 해보는 것이지 뭐 이거 지식을 하려고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뭐 시간 관계도 있고 오히려 궁금한 것을 질의응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질문 좀 받고 저 얘기하면서 한 10분 여유 있거든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네. 혹시 네. 생강을 재배하기 전에 혹시 밑거름으로 뭔가를 주시는 건지 제가 그렇게 들어봤어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가을에 거름을 하고 갈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갈아 엎어주는 거.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작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뭐 콩이라든가 심으면 그게 이제 내년에 이렇게 봄에 줄 그거는 끝이에요. 사실 저기 퇴비는 다른 뭐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때 넉넉하게 주고 그때 이제 갈아서 풀 한 번에 들으려고 하면 그때 고랑도 싹 타가지고 그때 가을꼬리 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늘이 빨라요. 그리고 보리를 또 이분들이 가렸던 것은 보리가 이제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산두라든지 밀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안 심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가축분 TV를 썼어요. 그랬더니 인산이 엄청 축적돼요. 한 다른 보통 600에서 한 700 정도가 정상 추출하는데 한 막 2,000 막 이래요. 근데 보통 저희 관행재배 했을 때 소금을 했을 때는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소가 막 풀을 많이 먹고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그냥 왜그렇지 막 씨가 어떻게 떨어져서 왔는지 몰라도 씨를 이렇게 소화를 못 시켜서 온갖 잡풀들 듣도 못할 풀들이 막 나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한우 농가 것을 이렇게 쓰려고 하고 제가 혹시 장기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윤작을 했을 때 과거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권장을 했더라고요. 수단글라스라든지 헤어리비치라든지 녹비로 이렇게 굳이 이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올려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제대로 조금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밭가리를 충분히 하고 이듬해든지 아니면 가을에 파종.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하다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중까지 다 떠났어요. 근데 본심을 못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흐를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강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참나무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게 그 생강잎이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그 생강잎은 밖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혹시 회비나 뭐 얼음 이런 데는 하나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과거에는 이렇게 그 생강풀을 먹을 만큼만, 생강풀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옆에 있는 산 있죠? 일제때까지만 해도 전체 다 생강풀 독점 채취 지역이었어요. 생강조합서. 아까 저기 지도 보면 윗지역이 지금 여기 고산, 옆에는 화산, 용진 그런데요, 동산까지. 이 전 지역이 생강풀 채취지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산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조합원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조합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인부 사가지고 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 6.25가 나오면서 이제 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불도 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산림이 우거진 지역만 우거져 있지 뺄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주변 산들은 민물산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생강 이파리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탁 하니 갖고 와요. 어린 잎은 이제 또 동작국이라든지 쪄서 먹기도 하는데, 뻗은 아까 저기 생강 잎은 그걸 걷어다가 먹을 만큼 걷어다가 이제 겨울에 장독대 같은 데다 이렇게 싹 놓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사고요. 썩기도 하고 사고 골기도 하고, 여름 말을 그냥 그러면 봄철에 이제 다 사갔잖아요. 그걸 깨끗한 물에다가 이제 딱 씻으면 섬유가 남아요. 그걸 장아찌 박아서 먹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밑반찬이 없었다고 그래요. 된장에다도 받고 고추장에도 받고. 그래도 남는 게 있었을까요? 그래도 남는 생강, 장만. 그냥 놔뒀어요. 썩어서 그냥 허치든지. 예. 다음은 이정규 선생님. 생강을 직접 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는데, 전주, 완주가 농업이 장단이나 이게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하나의 거의 이름식이 필봉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달라요. 거기는 니들꼴이 이렇게 갈까 말까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그런 어떤 리듬 템포라고 하면 똑같은 관계가 여기는 걸어가요. 그냥 이렇습니다. 전원도 바르고 나무도 바르고. 예. 그래서 아까 권호 선생님이 그 농사직설을 강의하실 때 풍토부동이라고 하는 게 땅도 다르지만 농악, 술속의 걸음걸이도 다 다르죠. 네, 다 다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공부하실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질문하실 때 참나무 잎을 썼잖아요. 그래서 농사직설 강조하실 때 기억이 난지 모르겠어요. 연지 서역이라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생강풀로 쓰는 그거거든요. 오늘 농사직설하고 생강 연기색 참나무 잎하고가 연결이 되는 공부를 아주 귀한 공부를 하십니다. 연지서요. 기억나세요? 네.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셨네. 지금 이제 제가 음악을 여쭤본 것은 저것이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또 지금 임실에서 임실 필봉농악 그러면 유명한 거고 또 정읍농악 같은 농악이지만 장단이 조금 다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주와는 다른 그런 것은 풍토부동이라는 소리를 음악에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농사가 정말 예민하게 그때그때 맞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좋은 강의 두 분한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시간 5분 정도 있으니까 또 좀. 예, 선생님. 네. 저도 아까 좀 생강 풀 이러니까 생강에서 나오는 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생강 더비용 풀 이런 뭔가 용어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생강풀의 재료가 뭐였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자료인데 여기가 그 독점 그 공급용 이게 지금 조선시대 대대적으로 이게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 핵심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지 서엽이라는 것과 이 지역에서 하는 그거를 그냥 생각풀 이래버리면 일반사를 성경에서 뭐 풀이 나오네. 생강을 덮는 풀. 생강을 덮는 그리고 우리 갈립이라고 그러죠. 갈립. 그렇죠. 갈립이라고 그러죠. 이 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저동농어에서 다른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도 정확히 이제 임실에서 오신 우리 이선재 그 선생님은 별을 베가지고 놓은 데하고 그걸 빼낸 데하고 논이 그 다음에 수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영양분이 거기서 순환이 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최소한만 하고 그 맛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연지서엽에 더 좋은 거는 걔네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 아까 이제 제가 오도수님한테 잠깐 여쭤봤는데, 혹시 그 사천년의 농부를 한 번씩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천년의 농부라는 농부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 농성 과장이 동남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을 쭉 여행하면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모내기 전에 농에다가 나무 연한 그 오리나무 잎을 따가지고 넣고 밟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걸어다니면서 관찰한 거고, 한국은 신의주에서 일본을 가기 위해서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열차 안에서 본 풍경의 농사진 특성을 관찰해낸 거거든요. 굉장히 예리하게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식물 과학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을 채택한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뭐 벼농사라든지 이런 성황농사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비료 공장도 없었고 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로 그러냐. 집값 가운데 있는 마을 뒷산에 있는 그런 걸 활용한 건데, 여기서 참나무 종류를 얘기하고 농사직설에도 서자를, 참나무 서자를 썼던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목 종류 중에서 60에서 70%가 다 참나무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 우리, 참. 또 질문 없을까요, 선생님들? 네. 우리, 지금 오늘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지하고 있는 요거를 혹시 활용했던 것은 없는지 좀 제가 궁금해요. 그런, 아까 그 대학, 그거 말고, 이제 뿌리에 보면 이제 잔뿌리, 이제 긍정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긍정이에요. 그 밑에 이제 뿌리 같은 경우는 잔뿌리가 있고, 굵게 나오는 뿌리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강수라고 하거든요. 수열. 뿌리라고 하고 그것은 생강 수열, 강수. 그걸 이제 물고기라든지 막 할 때 독특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물고기 조림이라 했을 때 비린내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국물에 우러나지 않고, 그것만 또 따로 이렇게 먹으면, 생강의 어떤 독특한 그 부분만, 개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싹, 생강 수확할 때 보면 어린 싹 같은 경우는, 이제 밥 할 때 같이 쪄서 이렇게, 나물같이 해 먹어도 그것도 맛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수받은 것은 강수 이용해서 이 물고기 끓이는 거, 청년문화. 원래 그거, 예. 그거 하시려고 그랬구나. 일이라고 맛보게 해주세요. 원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매운탕 한번 준비해주세요. 원래는 내일 그 매운탕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우리가 숙소를 일로 잡는 바람에 그게 못했어요.
갑자기 막 매운탕. 아니 뭐 아니, 사실, 꼴뽕이가 제가 해준다고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손님 들어오면 같이 놀자. 해서 했는데, 이게 사실, 마을에서도 이제 손님이잖아요. 근데, 손님 오지 않았는데, 동원을시 되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하지 말자. 내가 오는데, 다른 사람 와서 계속 오는 거지. 요새 보면은 막, 작은 바에서 막, 행사하고 오는데, 손님 주시다고 얘가 끝나잖아요. 왜 그거 내가 즐거운다고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노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단 내가 중요하다. 내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내가 즐겁지 않은데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판본해주고, 그 사람들만 조언을 시키고, 물론 이제, 그 버리는 이유가 뭐라도 팔아먹기 위해서 하겠죠. 근데, 모든 어떤 대한민국의 지금 행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지원 안 되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죠? 이제는 자녀들, 만약, 예를 들어서, 용왕제 같은 거, 막 귀중한 어떤, 당산제가 됐던 옛날 이렇게 민속, 이런 문화가 동네에서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벌거시면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 번씩 해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지원금이 이제 없어서 군수가 바뀌거나, 행정이 바뀌고 나서 이제 딱 끊어요. 그러면 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모두 내가 뭔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끊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시간도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뒤풀이 때 이사장님이 계속 계실 거죠. 제가 너무 갔다가 한번 여기 갔다가 제가 신부름 있어서. 또 우리 수료식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거 또 잊어버렸다. 우리 이제 아니 그냥 나는 먹어도 우리 전통 제대로 사실 우리 도정에서 잘하는 사실 이 큰 인물이 이현주 원장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일제 때까지만 해도 생강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때는 다 약용이었거든요. 조합이었죠. 생강조합서 독점 판매를 했어요. 만주 이런 데까지 다 가서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선전 관련해서 승격을 해서 선전 원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우현주님 한번 소개 좀 해줘봐요. 예. 내일 우리 현장 견학을 우현주님이 해주나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생강 시럽. 보통은 이제 맛볼 수 있습니까? 청이라고 하는데 청은 아니고요. 생강을 1kg를 이렇게 착즙을 딱 하게 되면 요 한 병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막 좋은 것만 딱 넣어가지고 딱 만든 우현주 원장 개발한 거거든요. 우리 특별히 원장님이 우리 이 자리 만드는데도 1등 공신입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이 고농도 공부 같이 하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고요. 그냥 그거 나눠 드시라고 먼저 오셔가지고 전통호법 생강 영상만 보고 같이 마시고 내가 많이 마음은 한 병씩 드리고 싶으나 그렇게는 이거 2병 가져왔는데 이거 가지고 술 안 드시는 분들 나눠 드시고 맛있게 따뜻하게 일단 가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살 수는 없어? 살 수는 있습니다만 판매하고자 여기 손님이라서 그렇지. 네, 이만입니다. 제가 우리 좋은 말씀 주신 이민철 회장님께 박수 한번. 저도 지금 미스터리예요. 왜 이쪽에 쌓여있지 않고 왜 저쪽에 쌓여있었는가. 근데 이제 과거에 제방이 있었다는 거고,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여기다가 이제 당산제를 지냈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이잖아요. 큰 물이 지게 되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 여기서 보이는 지역 전체가 지금 아파트 세워져 있고 쭉 크는데, 여기가 가장 주산지였어요. 그만큼 토양이 이제 가장 비옥했던 거고. 토지 매입 계획은 없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땅이 이제 계속 그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주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객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 땅도 있지만 객토 원 땅이 대부분이라서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객토는 표토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토양이 왜 이렇게 깊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개발돼가지고 다 땅이 다 지력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정말 지속 가능하게 토양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통 농법이나 이런 데서 좀 그 지금 유기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체 농약을 주잖아요. 또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유기농에서는 농약을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대체 뭐 유황이나 막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 자체도 억제하거나 뭐 이런 효과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문제가 좀 있죠. 원래 자연 투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 인증 유기농에서 자연 그 상태로 해서 그걸 얘기하시죠. 지금 여기서 참나무 잎을 갖다 하고 네. 자연이 계속 축적되는 것처럼 하는 자연이 자기 회복력을 가지는 거가 나올 때 농담을 뭔가 줄 수 있다. 투입하고 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인위적인 거 들어가면은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저 강과 이쪽이 지금 하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물이 지금 서쪽이 동쪽이고 서쪽. 물 방향이 동북 쪽에서 서남 쪽으로 이렇게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길도 밑에서 지하에서도 흘러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딱 지고 나니까 그 밑동네에서 그동안 나왔던 물이 안 나와 버리는 거. 예. 어제 예. 지하에 있는 거하고 수맥이 예. 아파트 집에 기초공 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단위 면적이 작으면 돌아가서 다시 그 밑에 보충되는데 크고 할 때는 연결이 안 되죠. 이제 전통재배나 유기농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자연 배수잖아요. 저희가 이제 노타리 같은 거 치면 칼날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면서 숨구멍을 막아줘 버려요. 이 가급적이면 쟁기질이라도 요즘은 쉽게 하기 위해서 쟁기질 않고 그냥 바로 노타리 쳐서 그냥 농사 짓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근다고 옛날같이 서로 갈 수는 없고 쟁기질을 한번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노타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앞장서면 제가 이게 뒤에 끌고 되잖아요. 지금 산이 보이잖아요. 이 건물 때문에 또 막혔네. 산 이쪽서부터는 다 평야거든요. 그럼 밑으로는 평이 그래서 이제, 저 군산까지 그냥 바다까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생강 적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쉽게 이 산간지대에서 이게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다고 했잖아요. 아까 참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죠. 물빠짐이라든가.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생강의 주산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왕년강은 어디쯤? 바로 지금 몇 미터가 될까요? 한 300m? 이게 요소요소마다 옛날에 다 이 지류가 흘렀던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했던 것은 뭐냐면, 막은 데가 있고, 지류를 이렇게 방치를 싸가지고, 지류를 막은 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또 뚫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 지류 중에, 이 지류 사이에는 이렇게 그 지대가 아무리 막았으면, 논으로 이렇게 보통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길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던 건지, 그게 좀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좀 인위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공유지, 제방, 그러니까 저기 첨단하고 붙어 있는데, 이런 데는, 아마 물길을 막은 데, 방치를 쌌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공동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고, 막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투자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유지로 남아있더라고요. 산이 가까워서 이렇게 흘러내려면서 그 유기물들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고. 맞아요. 음양경제지 본리지에 우리나라의 국토 최적지 그러면 제가 남원, 구례, 상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일 큰 산에 모든 누리물들 끌고 내려와서 바로 뿌려주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그게 이해하기가 쉽죠. 원래 그래서 다랑인원이 원래 3m 정도 내려오잖아요. 제일 좋은 조건이라는 걸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산청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목을 2가지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물길은 왜 막혔냐? 자연의 물길을 누가 막았나? 둘 중 하나 골라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생강골 주택으로 가시죠. 네. 지원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되게 보면 바구니가 이렇게 들어봤 같은 거. 그래봐. 대박이다. 근데 이제 방 넓은 만큼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한 2점 정도로 보면 보이잖아요. 요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냐면 한 3,400평 정도 농사 지은 것이 이제.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저장 공간이 300킬로? 거의 이 면에 옛날 동산면이라고 하거든요. 10집 중에 한 80%? 그러면 여기를 문화도 내려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얘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를 잘 않죠. 아까 저 힘센 사람만 이렇게 상판돌 위에 이제 넓적한 이 돌을 저 산에 같은 데 가서 이제 짊어지고 오는 거죠. 이제 이곳에 그거 상판돌을 짊어지고 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뽑았다고 그래요. 힘센 사람. 그 상판돌은 어디다 놔요? 이제 이제 후단 여기는 이제 자연 그 돈을 사용을 하거든요. 백가에 보면 등록으로 돈이 있어요. 그만 돈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소감 쌓듯이 이렇게 두개 쌓고 이제 가운데 놓고 해가지고 밖에서 보면 궁금한 것만 보이겠죠. 직접 궁금하시면 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땅을 파고 그 위에 은벌처럼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땅을 파서 집 짓기 전에 땅을 파가지고 아까 토담 쌓듯이 돌을 이렇게 싸갖고 그 위에다가 상판돌을 올려놓고 집을 짓는 거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네. 그 위에 온돌이 있어요. 그렇죠. 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저 보내주신 영상에 보니까 여기에 그 뱀이 있더라고요. 뱀, 제가 내려가면서 뱀이 있더라고요. 이 뱀이 아니고 그것은 수직 강화식이라고 좀 저쪽 이제 여기가 한 70년대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사이에 관행농으로 이렇게 지금 현대 농법이 지금 하는 농법이 딱 하면서 10년 사이에 그냥 아작이 나갖고 끝난 거예요. 과거에 이제 흙바탕이라고 보더라고요. 우리 흙 파갈 사람 파가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흙을 파다가 너무 그냥 파다가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흙으로 있잖아요. 여기 있는 흙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진흙을 가서 산에 가서 진흙을 퍼거나 그러진 않았고 되게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는 나무를 이렇게 대잖아요. 얼기설기 이제 가는 걸로 딱 하려면 흙을 처발로서 다 만든 거죠. 뼈대만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어찌 보면 이 지역의 어떤 농가 끝에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저걸 창고 이유적으로 이렇게 그 온도를 맞춰주셨죠. 그거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고장나거나 어쩌고 해가지고 저걸 창고 온도가 푹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건 공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지금 아까 생각도 보셨잖아요. 여름에 두면 이 지역은 그 생각돌 거의 발목 이상 무릎까지 이렇게 찼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1.23m까지 그 지하수가 올라왔다는 거죠. 4월까지는 물이 다 빠져 있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지하수 수위가 굉장히 내려가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 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론 뭐 특별하게
아니, 필요하면 무조건 팔기만 하면 돼요. 그건 물이 없네. 지금 생강불 지금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돌이 이렇게 쭉 쌓여있죠? 동그란 돌들로 옆에 이렇게 쭉 쌓여있어요. 오글오글한 걸. 여기는 각진돌이 없거든요. 여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움직이고요. 아, 그저 사람들 성격도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거 사람 들어가면 공기 빼야 되잖아. 일을 하나 두 개씩 버티는구나. 이렇게 딱 되고 지그재그로 이건 되게 약간 서보신 게 가스가 올라요. 밑에 있어서 양쪽으로 들어가려나 봐요. 이게 약간 진열 발처럼 떨어지는 발처럼. 아니 생강은 어디 있어요? 양쪽으로. 또 불이 있는 거예요? 문제 없어 보이긴 하네. 산소가 괜찮죠? 있네. 사람이 안전하니까 이제 들어가면 안전해요. 선생님 근데 뭘 자꾸 한 5m? 5m에서 한 5, 6m 정도 이렇게 쭉 돼 있고요. 또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 양 옆으로 또 하나씩. 이쪽도. 얘는 한 2,000평, 3,000평까지. 아니, 굴이 그런 게 아니고. 생강이라고 하면 생강에. 왜 소지를 할게? 수확하는 양을 여기다 네, 한 뭐 10ton까지는 보관을 아, 양쪽으로.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지금 신문지 확인하신 거야? 네. 하셨어요. 뭐야 이게 아니 불을 켜서 보셔야 돼요. 와 전사. 나 들어와. 전혀 문제 없어요. 내려와요. 저 아저씨 기절 안 했어요. 야 앞에 나 빨리 나오라고. 시다 몸이. 아, 너무 저기 하니까? 이거 좀 땅이네 이런 거 나오라고. 멋있어. 스카이는 생각보다. 안으로 많이 깊어? 사진 많이 찍어오세요. 하나 둘 있고 돌 3개. 와. 3개. 이거 너무 아늑해. 아 진짜. 찍혀요 다 이렇게 찍히지 이렇게 내가 하고 있잖아. 비춰주세요. 야. 그다음에 여기 이쪽 여기요. 어디? 여기 아 이렇게. 이게 제일 깊은 물이야. 하나 둘 3개. 셋. 하나 둘 셋. 그 저쪽도 있잖아. 이쪽. 그래요? 여기도 있잖아. 한번 이쪽으로 비춰. 이쪽. 여기 선생님. 여기 운동회 갔다 왔는데 14도. 14도. 아니 14도잖아. 올려야 될게요. 여기도 또 있어. 그 저쪽 3개고 여기 하나. 우와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는 없어요. 여기 있다 여기. 그다음 여기 이쪽. 여기 3개. 저쪽 3개 여기 3개야. 아 여기 많이 들어있네요. 하나 둘 이렇게 여기 많이 있고. 흙을 이렇게 두레박스로 올리고 이렇게 손으로요? 손으로 안 위험해요. 진짜 내려갈 때 안 위험해. 진짜 안전해요. 다들 올라오고 올라올 때도. 와 머리에 막 옷. 이번 겨울 농사학교는 그 고농서라는 옛날에 농업 관련된 서적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 봉동이라는 마을에 와서 실제로 전통농업을 실현하고 있는 농사 현장에 오니까 자연과의 접촉의 중요성이 아주 정말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체험 학습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농서와 겨울학교, 특히 이 농한기 때에 이런 우리 공부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생 2막으로 귀농이나 귀촌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귀농이나 귀촌은 사실은 그 자기 삶 전체를 송두리째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준비 과정이 충분하시다면 좋은 어떤 그 농사법이라든지 노하우를 잘 경험하시고 좋은 체험하고 또 예비 학습도 많이 하셔서 준비하시면 뭐 또 후회 없이 또 보람 있는 그런 귀농 귀촌 생활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삶의 방법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각자의 그 환경과 요인에 따라 달라지니까 각자의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아니면 도시에 살든 그때는 도시에 살면 또 도시 텃밭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각자 자기한테 적합한 어떤 뭐랄까 자족적인 삶, 그다음에 텃밭과 농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기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인들이 귀촌이나 귀농에 망설이는 이유는 있거든요. 돈 문제죠, 사실. 예, 돈 문제도 있고 또 지역 갈등. 지역 갈등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디 가든 갈등은 있으니까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기의 지혜가 필요한 거니까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텃세에 대한 굉장한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은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왜냐하면은 누군가를 나의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좀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내 식구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면 이 온 지구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귀농 귀촌에 연두는 들고 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희망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오시면 그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은퇴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할지라도 시골에서 만들어지는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시골에 얼마든지 기회가 늘어나는데 예, 젊은 사람들 귀농 귀촌도 중요하지만 노후 귀농 귀촌도 이거 한번 좀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지역에서는 한정된 노인에 대한 그 복지 그 규모가 있는데 그게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근로노동 같은 거 나가면 일자리를 도시에 온 사람이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조차도 공무원 같으면은 오히려 그 지역 주민을 늘릴 생각해야 되는데 공무원조차도 서울 사는 사람 서울 살지 못하나 내려오느냐고 이렇게 짜증을 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어쨌든 외부에서 오셔서 사시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크게 갈등 뭐 이런 게 없이도 이렇게 그런 일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은퇴노인 귀농 귀촌을 그 정책으로 삼는 게 전라남도 고흥이더라고요. 고흥구는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를 환영한다고, 귀농 귀촌을 환영한다고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서울서 퇴직할 연령이라면 뭐 60 전후에서 퇴직을 하시는데 그 나이로 시골 가시면 젊은입니다. 그래요. 아직도 노동의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이제 다 썼다 하는 그 나이지만 시골에서는 젊은이라서 할 일들도 많고요. 많이 환영해요. 갈수록 이 지역
인구가 소멸돼 가는데 그렇죠. 노인이라도 그럼요. 지역 인구를 늘리면 또 실버 산업이 또 거기서 더 네네네. 생성될 수 있고 네, 네. 실버 산업이 발전하면 또 젊은 사람들을 또 필요로 하고 그럼요. 지역에서 그것이 예. 순환되면서 경기도 활성화되겠죠. 예. 네.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열심히 많이 못해가지고